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기출문제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단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적어놓은 게 이제 확신의 준킬러죠. 자기력 같은 단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킬러라고 할 만하게 오답률이 높게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난이도가 그렇게 쉽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출제된 경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은 경우는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킬러 단원 수준의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의 준킬러라고 작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확신의 준킬러라고는 하지만 쉽게 출제되면 또 엄청 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느 단원이 다 마찬가지인데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중급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신의 준킬러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 단원 풀이를 할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개념 적용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력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앙페르 오른나사랑 이제 XY 평면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유도되는 자기장이 들어가냐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 자체는 적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문제 틀렸을 때 답지를 보면은 다 아는 개념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오답률을 높이냐면은 귀찮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안 준다거나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위로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인지 아니면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인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가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귀찮게 출제를 한다는 게 하는 경향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년 경향을 보면은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고 6월, 9월 수능이고요. 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난이도였다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개념이 너무 쉽다 보니까 좀 귀찮게 출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어렵다라는 건 제가 일단 오답률 기준으로 작성을 하긴 하였는데 좀 귀찮게 출제돼서 막 해석이나 추론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학년도를 보시면은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중상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학년도에는 6월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가 되었다가 9월 평가원과 수능에서는 중상 난이도, 중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중간 난이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중간 난이도라면은 사실 오답률이 50%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준킬러라고 보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기 귀찮게 출제되면은 어느 정도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기출풀이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념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초 개념이랑 심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어 놓은 거. 저거 모르시면은 이제 기초 개념 인강이나 수업을 다시 들으셔야겠죠? 거리, 이제 도선을 얘기하는 거고, 도선 기준으로 거리랑 자기장의 세기는 반비례한다는 거는 완전한 기초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라고 적어 놓았는데, 저 경계 말하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전기력에서도 이제 내분이나 외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력이 0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가정이니까 도선이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자기력이 0인 지점을 볼 때 전류 방향이 같으면 내분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은 외분하는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같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전류가 2대1이다. 이거는 근데 전기력보다, 전기력은 저희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이 쉬워서,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그리고 세기가 2대1이면 2대1인 지점이 여기에서 2대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내분하는 곳에서 자기력이 0인 지점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방향만 바꿔서 아래쪽으로
있다고 하면은 2대1로 외분하는 거겠죠? 외분하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2대1로 외분이다라면은 이렇게 한 칸, 두 칸 가고 한 칸 돌아왔을 때 그렇게 2대1로 외분되는 점이니까 여기 길이가 1이라고 치면은 1만큼 더 갔을 때가 2대1로 외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만큼 L이라고 하면은 L만큼 더 간 이 지점에서 이제 자기력이 0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는 개념 조금만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게다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보다 훨씬 계산도 편하기 때문에 훨씬 더 풀 때는 덜 번거로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와 저 점이랑 X 적어놓은 거 있죠. 저거는 몇 문제 풀어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보통 XY 평면으로 저희가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 XY 평면 이제 칠판을 기준으로 할게요. 칠판이라 하고 칠판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점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요. 주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렇게 X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적혀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계산을 할 때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장 세기가 들어가고 나가고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누구 한 명 플러스로 잡았다. 만약에 나오는 거를 플러스로 잡았다 하면은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치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풀만은 편한 대로 붙이기가 어떻게 보면은 심화 개념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이 자기력 단원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는 변화량이랑 대칭을 좀 신경을 써서 푸는 편이거든요. 이제 대칭으로 나온 경우에는 추론을 하기가 좀 더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대칭이 아니더라도 대칭인 경우도 변화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인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추론 가능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점과 어떤 점을 비교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변화량을 추론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당연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목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으로 집중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 미지수로 두고 저희 보고 구하라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크기 정도만 문제에서 조건 주어진 대로 내놓고 그 다음에 방향으로 조건에 맞춰서 어떤 친구는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겠구나 얘는 나가는 자기장이겠구나 이런 거를 추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풀말을 해놨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를 이제 임의로 학생이 편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그걸 통해서 세기 저희가 구한 세기를 토대로 풀말 붙인 다음에 누구는 들어가는 방향 누구는 나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방향을 구하는 경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은 심화 개념은 아니고 이제 이 단원 문제를 풀 때 하고 싶은 말인데 추론 후 빠르게 가정에서 풀자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추론한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칭이 있느냐 아니면은 점과 점 사이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통해서 각 이제 도선이겠죠? 각 도선의 세기를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방향 같은 거를 가정을 한 다음에 좀 더 빠르게 헷갈리더라도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먼저 아무 점이나 잡고 풀마 둔 다음에 계산해서 풀면은 그게 맞은 가정인지 틀린 가정인지는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빠르게 가정해서 푸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작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개념이 엄청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면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와 왜 제가 기초 개념만 사용하게 돼서 쉬운데 왜 이게 오답률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49.9%로 절반보다 0.1%가 더 푼 문제고요. 그 말인즉슨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걸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가 일정한 각을 이루고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당연한 소리죠. P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 했는데 이렇게 오른쪽 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고요. A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라고 나와 있고, 점이 B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조건으로 주어진 게 없죠. 그러면은 그냥 선지를 안 보더라도 대충 B에 있는 거를 미리 풀어두면은 선지에서 물어보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일단 주어진 조건대로 보자면은 P에는 세기가 I0로 흐르는데 점 A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B0라고 돼 있죠. 근데 도선 P에서 D만큼 떨어져 있고 A가 당연히 수직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D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D분의 I0는 B죠. 근데 이제 이 문제 풀 때 제가 이 거리 D는 좀 어느 정도 생략을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으니 여러분들도 계산할 때 좀 더 덜 복잡하도록 D 생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D고 D분의 I0인데 제가 생략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1분의 I0라고 볼 수 있는데 이 I0만큼이 자기장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B0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점 A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P랑 Q 기준으로 볼게요.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적진 않을 건데 설명을 위해서 적는 거고요. 보면 엄청 쉽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그럼 A 입장에서 받는 자기장의 방향이 당연히 오른손 써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알 수 없으니까 이 점으로 썼을 때 저는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작성하고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I0, D분 1분의 I0라서 B0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냥 바로 B0라고도 적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I0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Q 입장에서는 자기장 세기를 0을 만들려면은 여기가 X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줘야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 엄지 내밀었을 때 옆쪽 왼쪽 위 방향으로 가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갈 테니까 일단 Q의 방향을 알았네요. 근데 이 방향이 이제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이냐 니은이냐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Q랑 A, 점 A가 떨어진 만큼은 2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분모에 2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값이 왼쪽 값이랑 같아야 하니까 여기에 2I0가 들어가서 Q에 흐르는 전류는 2I0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편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선지 보면은 기역이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기역이다 라고 물어봐서 바로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니은 Q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2I0다 했는데 저희가 구했죠. 그래서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실전에서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 P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오른쪽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Q 방향에서는 왼쪽 위로 흐르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요. 근데 둘 다 거리가 2D니까 분모에 2 들어가고 흐르는 전류만큼 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서 둘 다 X니까 이거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를 플러스 플러스라고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잡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편한 대로 넣어도 된다는 게 이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 P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Q가 나오는 방향이면은 P를 플러스라 했을 때 Q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절대값을 확인했을 때 그게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치면은 이건 결국 2분의 3 I0가 되고, 아까 제가 적어놨던 I0는 B0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2분의 3 E0로 치환할 수 있다 해서 디귿을 봤을 때 2분의 3 B0라고 했으니까 디귿까지 맞아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는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굳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헷갈린다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써주시고요. 일단 이 문제는 매우 쉬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66.5%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문제거든요. 게다가 이 당시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을 3등을 기록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매우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기력 문제에서는 어렵다라기보다는 귀찮다라는 게 좀 더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풀 때 굉장히 막 복잡한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변화량이나 이런 거 보면서 추론을 하고 거기다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도선 PQ랑 원형도선 R이 있고요. 원형도선은 그림이 더러워질까봐 일부러 그리진 않았는데 마음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 중심에서 PQ 아래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A 자기장의 세기를 잴 때 R이 이렇게 있는 거고 B를 잴 땐 이렇게 있고 C를 잴 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재냐에 따라 R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2I0, 3I0이고 제가 여기에 방향이 안 나와 있는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버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시고요. 대신에 P랑 Q는 여기에 작성을 해두죠. 그래서 PQ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2I0, 3I0고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 흐르는 전류 세기와 방향은 계속 동일하고요. 여기 표는 작성 안 했는데 한번 표 같이 왼쪽에 적혀 있는 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아래 중심이 A에 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이죠. 이 자기력 단원 문제를 풀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거면 엄청 좀 소중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에 만약에 B0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아래에도 B0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자기장이 이제 들어가는 거나 나가는 거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량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경우가 아니면 이제 한쪽이 마이너스인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가 이 B0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자기장의 세기가 그냥 그대로 적혀 있으면은 얘네가 풀마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문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번거로운데 여기에 이제 0인 곳이 있으면은 0은 풀마가 없으니까 좀 더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아래 중심이 A일 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도 해당 없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B0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A랑 B 적혀 있는 거의 조건을 보면은 R은 A나 B나 C나 R 도선이 가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화량이 없고요. 그 다음에 A랑 B 봤을 때 Q가 이 점 A와 B에 가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리가 3D로 똑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뀔 일은 전류의 방향이 바뀔 일은 없고요. 그래서 Q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량도 0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기의 변화량 있잖아요. B0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도선 P에 의해서 바뀐 자기장의 세기가 B0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B에 있는 걸 AB의 변화량, 자기장 세기의 변화량을 통해 P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얼만큼 변했냐? 이제 2D에서 4D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D는 제가 생략을 하고 쓸게요. 변화가 2분의 2I0 그리고 하나는 4였죠? 2I0 제가 앞에를 2라 쓰고 뒤에를 4라고 적었거든요, 분모에. 근데 이거는 제가 음수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이 변화량만큼이 B0라는 건데 B0 자체도 저희가 풀마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양수로 맞춰주신 다음에 하면은 좀 더 편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류의 부호랑 이 자기장 세기에 대한 부호는 아직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I-2분의 I니까 결국 I0만큼은 자기장의 세기에 2B0만큼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P에 대한 도선의 전류 방향은 알고 있잖아요.
P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거든요. 그럼 A점에서 더 강하게 주고 있겠죠? 거리에 반비례를 하니까.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게 B에서 좀 더 약해졌다는 거니까. 그럼 B에서는 당연히 튀어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역, 점으로 하죠. 이 기역은 이렇게 튀어나온다가 되는 겁니다. P 들어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기역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봤을 때 C 같은 경우에는 세기를 안 줬으니까 저희가 구해야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구한 거 있죠. I0만큼은 이 B0만큼 자기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았는데 저희가 Q의 전류를 알고 있죠. 전류의 세기 3I0니까 3I0 그대로 친다면은 6B0만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B에서 봤을 때, C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도선 P와 도선 R에 의한 변화량은 없습니다. 왜냐면 P 기준에서 거리가 4D로 변함이 없고 R은 계속 똑같이 움직이면서 영향을 줄 테니까 여기에서의 세기 변화량은 오로지 Q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변화량을 살펴보면은 D분의 3i랑 3D분의 3i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분의 3i0 마이너스 3분의 3i0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때 3i0에서 1i0 빼니까 2i0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방향이 들어가는 걸로 영향을 주던 나가는 걸로 영향을 주던 어찌됐던 자기장의 세기는 4b0만큼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근데 보면 여기서 방향은 얘네가 x라고 보여줬죠. 기역에서 튀어나오다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Q랑 가까워지면서 들어가는 게 세졌다는 거니까 Q 입장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나오면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B0였던 거고 들어가는 방향이랑 나오는 방향이랑 들어가는 방향이랑 자기장의 세기 그 방향이 다를 테니까 이때 이 4B는 이 B에서 빼주는 만큼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3B0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장의 세기에는 풀마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임의로 마이너스라고 한 거고요. 어찌됐든 값은 3B0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 보면은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 기역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점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구했던 것처럼 3B0 적혀 있으니까 맞아서 답이 5번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 문제의 오답률이 66.5%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오답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고인물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변화량 보고 이제 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추론하고 그런 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려운 수식도 없었고 해서 여러분도 잘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번 문제니까 뭔가 실전에서 마주치면 쫄 것 같죠? 그 다음에 삼각형 돼 있고 막 원 그려져 있고 좀 불편하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면 저도 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쫄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력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답률도 69.9%예요. 그러면은 쫄아야 하는 문제 맞지 않나요? 하는데 여기 오답률은 높더라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높더라도 그게 귀찮아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으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답률이 근데 2등이긴 하네요. 이제 직접 푼 학생들이 좀 고생을 했다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이 있고요. 정삼각형 이루면서 있고 그 다음에 세기가 각각 I0, I0, IC라고 되어 있네요. 띵띵띵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A만 방향을 줬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 적혀 있는 걸 확인해 보자면 O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D분의 I0가 B라는 거겠죠? 근데 제가 D는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I0가 바로 B0로 치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기장의 색이 B0를 묻는 문제다 보니까 그냥 I0 대신 B0를 바로 넣으면서 할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적혀 있는 게 P와 Q에서 A, B, C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각각 0과 3B0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보자면은 이제 전 PQ에 의한 거 구해봐야겠죠. 먼저 P에 대한 거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저는 직접 풀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P에서 A에 의한 거,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은 이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와의 거리는 1이니까 여기에 2분의 I0인데 B0로 바로 바꿀 수 있죠. 2분의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B와 C는 이 전류의 방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세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기를 적어보자면은 도선 B랑 P 거리가 D겠죠? 이건 이제 도형 관련 얘기니까 D라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넘어가긴 할 건데 여튼 B0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와의 거리는 보면은 2D라는 거 문제 풀면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게다가 전류의 세기도 저희가 모르죠? 그럼 이 전류의 세기는 그냥 C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거리가 2니까 이렇게 C라고 두고 이걸 합쳤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도 한번 봅시다. Q와 같은 경우에 A는 동일하네요. P와 Q에 대한 A의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B, 제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여전히 방향은 어딘지 모르고 근데 Q와의 거리는 1이니까 2분의 1, B0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C와의 거리는 그냥 D이기 때문에 여기에 C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P와 Q에 의한 B 이제 방향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는 게 반대일 거고 C 역시도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머리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나오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한 게 변화량이나 대칭 같은 거를 확인하고 빠르게 가정에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변화량 같은 경우에 뭐 A가 PQ에 가하는 영향이 동일하다라는 거 말고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빨리 들어가 줘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적어 놓고 이제 여기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거는 이 여기를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마이너스로 적으면 되겠죠? 먼저 이렇게 적은 김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가정을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도선 B에 의한 게 들어가는 방향이다. 아직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여기 아래로 흐르는 건지 위로 흐르는 건지는 추론 아직 안 해도 돼요. 그냥 결론 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류의 방향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을 들어가는 걸로 잡았고 그럼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2분의 1b 플러스랑 마이너스 b랑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점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C는 그냥 바로 B0가 된다는 거를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P와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반대라 했으니까 여기 X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2분의 1B, 2분의 1B 얘네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C가 그냥 B니까 빼주면은 여기가 3B가 아니라 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B가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걸로 가정했더니 문제랑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가 맞구나 라고 하고 반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잘 찍게 된다면은
남들보다 한 30초? 1분 정도 아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점으로 잡아보면 이제 2분의 1b랑 b 더해주니까 여기는 x 들어가고 마이너스 들어가서 c는 3b 제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아까 반대라고 했으니까 풀마 써줄 수가 있고요. 2분의 1b에서 2분의 1b 빼주고 플러스 c 하는데 c가 3b고 여기에서 자기장 세기가 3b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가정이 맞네요. 그럼 이제 이거 기준으로 b랑 c의 전류의 방향 맞춰주면 되겠죠? P점에서 봤을 때 B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른손 해놓고 나오는 거니까 이쪽 방향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C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C는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래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 물어봤죠? 이제 구할 것들 다 구했으니까 C는 3B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R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R 기준으로 봤을 때 A에 의한 거리 D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이죠. X 될 거고 그냥 B0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봤을 때 ED만큼이겠죠. ED만큼이고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2분의 1 B0. 그 다음에 C 입장에서 봤을 때도 들어가는 방향이고 2분의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2분의 C의 세기는 3B0였으니까 셋 다 XXX니까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점이었으면 빼줬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준다고 치면 이거는 더했을 때 3B0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칸이 부족한 것 같죠? 글씨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3B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된다는 거고 맨 처음에 이거 추론을 잘못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추론하기 전에 이제 추론이 아니라 이제 가정하고 이제 계산을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하기 전에 추론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느끼셔야 되고 말했듯이 개념 자체는 어려운 거 없고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가는 방향인지 가정하고 계산이 좀 짜증 나는 거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27학년도 수능 보실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량이나 대칭 확인 잘 하시고 가정 빠르게 들어간 다음에 계산을 빠르게 한다면은 잘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50%, 절반은 맞췄다라는 얘기고요. 절반이 맞추면은 여러분도 풀 수 있으셔야겠죠? 이게 오답률이 5등이었던 걸 보니까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쉬웠던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1, 2, 3, 4들 오답률을 몰라서 완전 추측이긴 하죠. 틀릴 가능성이 많은. 어쨌건 간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얘고요. 그림 가와 같이 그려져 있고 나는 가의 영역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나타낸 것으로 P에서 자기장 색이 0이라 하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봅시다. 이 문제는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 전기력 했으면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전기력 관련해서 말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는 전하였죠. 전하랑 가까울수록 가까운 놈이 깡패다라고 했는데 이거 자기력도 마찬가지예요. 거리 제곱이랑 거리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가까울수록 영향을 너무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왜냐면 거리가 0이면 분모가 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 크다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나오는 방향이 양이라는 게 이제 정보죠. 0 근처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거겠죠? 0 오른쪽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쫙 올라가니까 이때 양이니까 나오는 방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B에서 오른쪽에서 접근을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영향이 커야 되니까 B 내려가는 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D에서는 C가 깡패겠죠? 왼쪽에서 봤을 땐 들어가는 거,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나오는 게 엄청나게 세기가 크니까 얘도 이렇게 돼서 왼쪽에선 들어가고 오른쪽에선 나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두 개를 정했습니다. 근데 아직 A를 모르는 상태인데 점 P를 보면은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B는
나오고 C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같은 방향이니까 내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A의 영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로는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실전에서도 빠르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0인 점이 있는데 여기 D 오른쪽을 보면은 B 입장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힘주고 있고 C 입장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힘주고 있어서 여기는 B랑 C만 있다면은 영원히 나오는 것만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0을 지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분명히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하고 있는데 0인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A가 위로 흐르면서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주고 있다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통해서 A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C랑 제일 가깝죠? C랑 B랑 해서 같이 힘주고 A가 제일 멀리 있는데도 이쪽에서 0인 부분을 만든다는 거면은 A가 짱짱 세다. 짱짱 세다라는 거를 화살표 2개로 표시하죠. 여기다가 짱짱 세다라고 쓸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라 했는데 당근 아니죠? 그래서 X고요. A, B, C 중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B랑 C가 합쳐서 여기를 나오는 방향으로 힘 주고 있는데 제일 먼 A가 부셔버려가지고 0 됐죠? 그래서 A가 가장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와 C의 힘 비교하는 거죠. 아까 전에는 여기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 A의 방향을 아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말한 게 들어가는 방향이면 얘네가 음수라고 치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A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이고요. 그럼 A가 사라지면은 들어가는 방향의 힘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P점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A 없이 B와 C가 정정당당히 붙었을 때 P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플러스로 돼 있죠? 그럼 나오는 방향이 더 세다는 거니까 점 P에서 붙었을 때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도선 B가 좀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음만 맞아서 2번이고 문제가 매우 쉽다는 아니고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아닌 오답률 41.1%로 매우 많은 학생들이 맞췄고요. 어렵지 않다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칭이나 변화량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문제인 것 같고요. 읽어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고 A는 세기가 I0인 상태에서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하고요. B와 C는 이거를 바꿔주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바꿔주고 있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5에서 쟀을 때의 자기장의 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0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싸 속으로 외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0일 때랑 4B0일 때랑 2B0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물어보고 있네요. 아까 말했듯이 계산 같은 거 진행하기 전에 대칭이 있는지 먼저 보면 좋겠죠? 그게 아니면은 변화량 확인하시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고요. 표에 있는 거를 이제 세 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1, 2, 3의 경우라고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1번이랑 2번 케이스 보면은 여기에서 바뀌는 게 C밖에 없어요. C가 플러스 Y 방향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어찌됐던 얘가 맨 처음에 나오는 방향으로 C만큼이었다면 나중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C만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이 경우가 아니면은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변화량이 EC, C에 의한 변화량,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2배만큼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봤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에서 4B예요. 그러면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0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점 O에 대해서 C가 2B0만큼 자기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4B에서 2B로 바뀌는 거죠. 그럼 변화량이 2B죠? 2B가 아니라 6B죠? 라고는 했는데 사실 이거 모르는 거죠. 4B랑 2B랑 얘네들이 방향이 바뀌는지 아니면은 똑같은 방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2B인지 6B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사실 이 변화량에 대한 거를 잘 써먹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뭐 1번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1번이랑 이제 3번이랑 봤을 때 B랑 C가 둘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둘 다 바뀌었을 때 이제 B와 C에 의한 영향이 B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0에서 2B니까 풀마 바뀌어가지고 절대값으로 치면 2니까. 그래서 BC에 의한 영향은 B0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B와 C에 의한 영향이 B0라고 했으니까 A는 D분의 I죠? 그럼 제가 D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I만큼 주고 있는데 이게 어찌됐던 B0라는 걸 알 수가 있죠? B와 C에 의한 영향이 B0인데 들어가면은 A는 근데 A 방향을 알고 있죠?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B와 C에 의한 영향은 나가는 방향으로 B0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A가 I0만큼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죠. C는 결국 B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 O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거리가 2D니까 2분의 9. 여기에 네모가 들어갔을 때 2B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2B면은 2I0니까 여기에는 결국 네모를 괜히 썼네. 4I0가 들어가야 이게 2I0가 되면서 2B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지금 문제 풀면서 자기장 방향 같은 거를 이거 이제 A의 방향을 아니까 적긴 했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았고요. 어느 방향이든 세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세기를 먼저 구하고 방향, 그 다음에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방향을 써먹을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그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대칭은 아니고 변화량을 이용해서 푼 쉬운 문제였습니다. 25학년도 수능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58.7%로 꽤나 높지만 아주 높진 않은 문제고요. 오답률은 3등 기록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있고 표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는 세기가 IC로 안 좋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X방향으로 흐른다고 AB는 표를 보면은 세기도 바꾸고 방향도 바꾸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건 없으니까 얘네들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접 구해야 한다는 것 같고 대칭이나 이런 걸 써먹기가 힘들어 보이는 문제라 그러면 계산을 해야겠구나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가 말한 게 자기장의 세기는 가할 때가 닿을 때 2배이다라는 걸 있으니까 한번 구해봐야겠죠. 원래 이런 계산 문제는 실수를 안 해야 중요한 문제거든요. 빨리 푸는 거는 항상 이제 중요하고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 속도를 올려야 하긴 하는데 이런 문제는 검토 안 하고 한 번만 보고 한 번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하려면은 한 번 풀 때 잘 실수 없이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게 표나 약간 그림을 계속 선호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약간 표 작성하듯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점 PQ에서 표에서 나와 있는 거는 P에서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가 봤을 때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Y로 돼 있고요. 그러면은 P한테는 나오는 방향으로 인 거죠. 그래서 A는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I0니까 그냥 I0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똑같이 I0인데 플러스 Y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얘도 점 P한테는 똑같이 나오는 방향으로네요. 그래서 똑같고요. 아, 거리가 2D죠. 2D이기 때문에 2분의 1 I0가 돼야 되는 거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실수하면 안 된다 해놓고 바로 해버렸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거리가 D이기는 하지만 세기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기장 방향은 알 수가 있고 C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똑같이 나오는 방향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C라고 보면 되죠. 얘들이 방향이 다 같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얘네 셋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나는 왜 안 하나요? 하면은 다를 조건으로 줬으니까 입니다. 이제 다에서 A 보면은 I0의 전류 세기로 플러스 Y로 하니까 이번에는 꽂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제 I0만큼 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전류 세기는 2분의 1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도 똑같을 거고 세기만 2분의 1이 돼서 4분의 1 I0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변화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거는 셋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3 플러스 C에 I0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 얘는 빼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I0가 요거 두 개가 합친 것보다 더 크다면은 I0 빼기 4분의 1 I0 빼기 C가 되는 거겠죠. 만약 이렇게 치면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죠. 얘가 더 클 때 먼저 I0가 더 클 때로 가정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이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겠죠. I0에서 4분의 1 빼주고 그러면은 4분의 3I 근데 I 생략한다 했고요. 여기에 C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다일 때 2배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2C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끼리 소거돼서 C가 0이다 라는 게 나오고 C에는 세기가 IC로 일정한 전류 흐른다고 했으니까 0 나오면은 저희가 틀린 가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I0가 요거 두 개 4분의 1 I0와 C를 합친 것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있는 거를 부호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이 C-2분의 3이죠. 이렇게 치면 C 같은 경우에 3이 나오기 때문에 C는 3I0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 보면은 기억 IC는 3I0니까 일단 저희가 기억 풀었네요.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요. 가정 바로 들어간 다음에 계산해주면 그 풀마 이제 하나 잡아주고 계산하면은 그쵸? 괜찮았던 것 같죠? 니은 나일 때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나는 아직 안 해봤죠. 나도 한번 해보자면은 나 같은 경우에 A의 전류가 가에 비해서 세기는 똑같고 방향만 바뀌니까 X의 I0겠죠. 그 다음에 B와 같은 케이스 보면은 가일 때랑 똑같죠? 그러면은 동그리에 2분의 1 I0. 그 다음에 C는 언제나 똑같고 그쵸? P에서 오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C면은 3I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의 P에서 인 거고요. 여기다가 그냥 P라고 하죠. P 이렇게 되고 이제 Q인 것도 구해봐야겠죠. Q와 같은 경우에는 A가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일 거고 절반으로 깎이네요. 그래서 2분의 1 I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2D였다가 D만큼 되니까 2배 커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걸로 I0. 근데 이제 C 입장에서는 P랑 Q랑 도선이 사이에 있으니까 자기장이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볼까요? 이러면 이제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 더 크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3.5에서 1 빼주니까 2.5고 여기에선 들어가는 방향이 더 크니까 3.5에서 1 빼주면 2.5로 해서 세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D은 맞고요. 디귿 다일 때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계산을 해볼까요? 이제 다에서 Q인 거 물어봤으니까 이 다를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서 거리가 2분의 1로 바뀌니까 2분의 1 I0일 거고요. B와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될 테니까 2분의 1 I0일 거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X로 3I0일 거니까 딱 봐도 들어가는 방향이 더 크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지금 막 이것저것 막 계산해서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칠판 써서 오래 걸리는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풀면은 좀 더 제가 푼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 잡고 풀마 잘 계산하셔서 이 과정에서 더하거나 빼는 거 실수 없는 거를 엄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약간 번거로운 공식이나 수식이 없고 그냥 귀찮게 만드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일수록 실수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면은 맨 뒷페이지 첫 번째 문제인데 오답률이 37.6%예요. 이제 풀던 학생들이 엄청 기분 좋게 빠르게 풀 수 있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있고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저 그래프가 IY일 때 Y에 대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겠죠? IY가 그게 0일 때 자기장은 방향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기가 B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Y가 시가 방향으로 돈다 라는 거는 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추론을 해 봐야 되는데 나를 보면은 Y가 전류의 세기가 제로일 때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B0만큼인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Z랑 X 이제 Y가 없으면 Z랑 X만 있는 건데 Z랑 X가 일단 전류의 세기가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원형 도선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더 작은 친구가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결국 이 수직으로 나오는 거는 Z에 의한 거란 걸 알 수 있고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보니까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그림도 좀 대충 그리고 해놨죠? 이제 그래프도 안 그리고 근데 그 이유가 별로 쓸 일이 없는 쉬운 문제라서 그렇고요.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I0일 때 이제 자기장이 0이 되는데 Z랑 Y랑 X랑 전류의 세기가 다 동일해요. 그러면은 Z가 힘이 가장 세겠죠? Z가 셀 거고 그 다음으로 반지름이 작은 Y가 셀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Z인데 얘네들이 Z 마지막 거는 X죠. 그래서 X가 제일 약한데 보면은 Z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Z가 지금 더 센 상태에서 X가 0을 만들어 주려면은 Y랑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도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Y랑 X를 합쳐서 Z의 자기장의 세기와 맞먹게 힘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X의 방향도 바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추론은 끝났어요. 그래서 기억 보면은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돼 있는데 다들 시계 방향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니은 보시면은 O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라면은 시계 방향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디귿. O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Y의 전류의 세기가 0일 때 B0였잖아요. 그때 Z랑 X를 합친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둘이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Z의 입장에서 방해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B0보다 크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 Z만 있었으면 B0보다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 4번이고 문제가 짱짱 쉬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18번 풀어볼게요. 오답률이 59%면은 18번인데 59%면 사실 괜찮았다고 봐야죠.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그림 가와 같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거리 같은 거는 그려두지 않았지만 이 원점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각각 ED, ED, ED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그래프가 있는데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축 상의 3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물어봤거든요. 이제 더 조건을 무엇을 줬나 봐야죠. A와 B에는 각각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르고 C에는 세기가 I0보다 큰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고 방향은 아무도 주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방향을 구해야 저희가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3D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그래프에 있는 거 보면은 마이너스 2D에 가까워질수록 여기 마이너스 2D에 가까워지면은 B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겠죠? B가 깡패겠죠? 이때 자기장이 양으로 발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B에 의해서 마이너스 2D 오른쪽으로부터 접근을 할 때 나온다라는 게 되고 그렇게 치면 B는 방향이 이렇게 왼쪽 아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D로 갈 때도 살펴보죠. 왼쪽에서 ED로 접근을 할 때 자기장이 이제는 음으로 발산을 해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온 게 A는 세기가 I0인데 C는 I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와 가까워지면은 A보다 C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거고 결국 C가 깡패인 거죠, 여기에서는. 근데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C가 똑같이 왼쪽 아래로 가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B와 C의 방향은 알게 됐고요. 아직 A에 대한 방향은 모르는데 이 문제에서 준 게 위치가 0일 때 B0의 자기장 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D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이네요. 그럼 이것도 한번 작성해 보죠. 먼저 X가 0일 때 보겠습니다. A에 의한 힘은 여기 대각선으로 돼 있어서 좀 그래서 아마 처음 봤을 때 당황할 법도 한데 지금 보면은 0 기준으로 봤을 때 A로부터의 거리, B로부터의 거리, C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1로 봤거든요. 이 거리를 평소에는 D분의 I 이런 식으로 해서 D 없애주고 1분의로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대각선으로 돼 있으니까 루트 같은 거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냥 이 대각선만큼의 길이를 1이라고 정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 1분의 I겠죠? 그래서 I 적어주고 근데 아직 방향은 모르고요. B 입장에서는 나오는 방향이고 여기에 I만큼이겠죠. 그리고 C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세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B0가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X가 D에 위치해 있을 때 한번 보죠. D에 위치해 있을 때면은 여기에 위치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원점이랑 비교했을 때 A의 거리 B가 보면은 이거는 삼각형 길이 B 닮음으로 봐도 되는데 수학적인 부분은 넘어갈게요. 결국 이 거리 B가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방금 손 모양을 B로 했네요. A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2분의 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세기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대 3이 되는 겁니다.
0이랑 B랑 비교했을 때 거리비가 2대 3이니까 3대 2가 결국 자기장의 B겠죠. 3대 2를 해주면은 여기가 3분의 2i고 방향은 변하지 않겠네요. B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나간다 인 거고 C 입장에서도 방향 변하지 않고 이때 C한테 2분의 1만큼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2C가 되는 거고 이때 자기장 세기의 합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A의 방향이거든요. A의 방향을 구해야 되는데 한번 0을 기준으로 보는 게 더 편하겠죠?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이제 마음대로 놓고 잡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때는 점으로 놓고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X로 잡으면은 A랑 B를 비교해 봤을 때 X가 이겨서 X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둘이 합쳤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i가 되는데 근데 C도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이때는 0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라고 했던 가정은 틀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A는 나오는 방향이었구나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플러스 플러스 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C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C를 계산해 보면은 C는 3분의 8이고 해서 C에 흐르는 전류가 3분의 4i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방향 이렇게 됐었죠? 이제 여기를 계산해 보면은 2i에서 3분의 4i만큼 빼주면은 3분의 2i 제로가 되는데 이게 b 제로로 치환된다 라는 거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더불어 a 방향 구할 수 있죠? 이제 여기 이 점들 기준으로 봤을 때 튀어나와야 되니까 a는 이렇게 왼쪽 위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구했고 값들도 구했으니까 D에서 3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보면 되겠죠. X가 3D일 때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편한 게 제가 변화량이나 대칭 보면 좋다고 했는데 D 기준으로 봤을 때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이랑 3D에서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은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점 대칭 기준으로 보면 원점 대칭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값만 바뀌는 거, 방향이 바뀌니까 풀마도 바뀌게 되는 거겠죠? D일 때 2i랑 3분의 8, 2에서 3분의 8 하면 3분의 2만큼이죠. 3분의 2만큼 X인데 여기는 대칭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A와 C에 의해서 3분의 2i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A와 C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었고 B에 의한 거는 구하면 되는데 원점 기준으로 길이 B가 2대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방향은 바뀌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방향이고 X는 0일 때에 비해 5분의 2만큼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5분의 2i여야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방향이 같아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15분의 16 i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b0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은 3분의 2 i0가 b0였죠. 여기 이제 제로들인 거니까 3분의 2 i b0면 여기 분모에 5 들어가고 분자에 8 들어가면은 b0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서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푸시려면은 A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이제 가정한 다음에 후딱 계산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모순점 찾으면은 바로 바꾸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류의 색이랑 자기장의 색이랑 관계 알아내시고 이 문제에서 묻는 3D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대칭인 거를 활용을 했죠. A와 C에 의한 대칭인 거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풀었으니까 이런 대칭이나 변화량도 꼭 까먹지 않고 적용하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학년도 수능 15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답률은 50.6%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야 하는 문제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즘 친구들이 계산이나 물리풀이가 엄청 수준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있고 표가 있는데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인 왼쪽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A와 C에서는 각각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른다. 이때 A랑 C랑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에서 각각 점에 의한이 아니라 각각 점에서의 자기장의 색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P와 Q를 봐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P와 Q가 B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봤을 때 거리가 같고 방향도 동일하기 때문에 B에 의한 차이점은 없죠. P와 Q에서. 그리고 A와 C를 봤을 때 먼저 A와 C가 둘 다 나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거나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쳐봅시다. 이제 여기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데 점선 확인해 보시면은 P와 Q에서 A와 C 그 거리를 봤을 때 P에서는 2분의 A랑 3분의 C가 영향 주는 거고요. Q에서는 3분의 A랑 2분의 C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방향이 같고 얘는 세기가 같으니까 2분의 I, 3분의 I랑 3분의 I, 2분의 I 더한 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면 이거를 더해주면서 결국 P와 Q에서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치면은 P와 Q 봤을 때 B에 의한 변화도 없고 A와 C에 의한 변화도 없으면은 이게 P와 Q가 같아야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근데 보면은 P에는 B0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있고 Q에서는 0이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 했던 가정인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라는 게 틀린 게 되고요. 그래서 A와 C에 의한 게 틀리다는 거 인지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0인 부분 이제 점 Q를 봤을 때 B에 의해서는 Q에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A와 C에 의해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겠죠? 근데 Q를 보면은 3분의 I, 2분의 I 비교했을 때 C랑 더 가까우니까 C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그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C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각 점에서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다고 했죠? C가 나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줘야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금방 구할 수 있고요. 이제 I랑 I0랑 관계를 확인해야겠죠? P에서 확인해 보면은 A와 C를 묶어서 볼게요. 여기에서 봤을 때 P랑 Q랑 있고요. 이렇게 A와 C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서 봤을 때는 보면은 일단 나오는 방향이 더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I에서 3분의 I 빼니까 6분의 I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루트 2분의 1 I 제로가 되는 거고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I는 루트 2분의 6I 제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글자가 꼬불꼬불하네요.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P인 거 확인해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거 먼저 확인해 주면 좋다고 했고요. 이제 P랑 Q 비교해 봤을 때 이때는 A가 더 강할 것이고 크기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대칭관계 Y는 X 기준으로 대칭관계 이루고 있고 방향만 반대니까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6분의 I겠죠? 근데 마이너스 6분의 I는 아까 마이너스 6분의 I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루트 2분의 1 I0인 거죠? 여기 마이너스를 빼겠습니다. 일단은 루트 2분의 1 I0인 거고 B는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루트 2분의 1 I0인데 이거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루트 2분의 2I0라서 루트 2I0는 결국 B0가
B제로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선지 보면은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의 방향이다. 이건 빠르게 구할 수 있고요. 니은 I는 4루트 2I0다 했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은 3루트 2 I0인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니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보면은 기억은 B0이다 돼 있는데 요거 봅시다. 이제 요거는 써먹었으니까 없애주고 이제 아래서 확인해 보면은 A랑 C에 의한 거 동시에 보기로 했으니까 C에 의한 게 나오는 걸로 I, 그 다음에 A는 들어가는 걸로 2분의 I니까 여기가 결국 나오는 걸로 2분의 I인 거죠. 으차. 근데 아까 말했듯이 I가 3루트 2 I 제로니까 2분의 3 루트 2 I 제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B 보면은 B가 이때는 나오는 방향이네요. 나오는 방향으로 루트 2분의 1 I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2 I 제로. 그래서 이거 합쳐주면은 2 루트 2 I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루트 2 I 제로가 B 제로니까 2만 곱해주면은 2 B 제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B 제로이다가 틀리게 되면서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사실 써먹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오답률 더 높았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루트 나와서 푸는 게 엄청 제 입장에선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학생이 수능이다 보니까 집중 잘해서 열심히 풀어가지고 오답률이 높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까지 푼 모든 문제들 활용하는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했는데 이렇게 계산하고 풀만 신경 써주면서 하는 거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 있는지 확인하고 변화 있는지 확인하면서 풀다 보면은 체화를 잘 시키시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실 테니까 여기에 맨 뒷페이지에 있더라도 쫄지 마시고 전기록보다는 일단 쉽거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도 견뎌내고 오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